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 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정신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자,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말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말이. 자, 요걸 이제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의 말이 신경회로에서 만들어진다고 봅시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신경회로는 뭐예요? 신경회로는 뉴런과 뉴런의 시냅스 연결이죠. 그러면 그 뉴런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정보가 들어있죠. 그럼 정보가 만나서 시냅스 연결을 위해서 그것이 강화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이라고 합니다. 뉴런과 뉴런 간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 것, 그 뉴런에는 정보가 들어있다 했죠. 그럼 그 정보에는 처음에 입력될 때 어떻게 입력됐나요? 뇌에? 언어로 보호화돼서 입력된 것이거든. 근데 언어로 보호화되는 과정에서 뭐가 더딥혀지나요? 감정, 정서가 더딥혀지죠. 그러면서 그 감정과 정서가 더딥혀지면서 이후에 이것과 유사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와 똑같은 반응을 다시 일으키게끔 특정한 신경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프로그래밍 된 상태에서 저장됩니다. 특정한 신경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프로그래밍 돼서 저장된다. 언어로 보호화될 때. 그러면 이 기억에는 정서가 함께 묻어있기 때문에 이 기억은 언어로 보호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언어를 자극한다면 과거에 그 정서가 함께 불려와서 특정한 신경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충격적인 사건에 관련된 기억이 언어로 보호될 때 그와 관련된 정서가 더딥혀져 있고 특정한 신경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특정한 언어만 들어도 과거의 그 충격적인 경험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의 말은 결국 기억을 활용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기억은 시냅스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냅스 연결을 신경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회로는 뉴런과 뉴런 간에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 길이 연결되어 있다. 그게 신경회로예요. 시냅스 연결을 신경회로라고 한다.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감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경회로에 기억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신경회로에서 만들어진다. 요 코드를 잡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쉬운 거예요. 왜? 이 신경회로에서 우리의 말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꾸로 보자고. 말을 바꾸면 말에는 아까 뭐가 묻어있다 했죠? 정서가 묻어있다 했잖아요. 그럼 말을 바꾸면 뭐가 바뀔까요? 바로 이걸 잡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경회로에서 우리의 말이 조합돼서 만들어져 나오지만 거꾸로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회로를 바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우리의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데 이 생각은 어디에서 그러면 만들어지나요? 신경회로. 같아요. 신경회로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뀔까요? 신경회로. 이 원리를 잡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은 아이디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경회로에서 전기적 충동에 의해서 순간순간 스파크가 튀어서 올라옵니다. 생각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생각을 다른 말로? thinking. 그건 이제 영어로 thinking이라고 하고. 그 아이디어.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한번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내봐 할 때 그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우리 마음은 아니에요. 순간순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다음에 뭘로 만들어지나요? 마음을 만듭니다. 자, 중요한 건 보세요.
이 생각에는 뭐가 플러스 될까요? 생각이 일어나면 뭐가 플러스 될까요? 아까 우리가 말이 뇌에 저장될 때 어떻게 저장된다? 언어로 고화될 때 뭐가 더딥혀진다? 그럼 우리의 말의 정서가 더딥혀져 있네. 그럼 우리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생각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뇌에서. 그러면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면 뭐가 일어나나요? 바로 느낌이라는 게 생기죠. 정서라는 게.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내가 하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왔을 때 그 정서가 생각에 연합돼서 좀 더 구조화되고 체계화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 마음이 된다. 그 마음은 이미 우리의 정서가 묻어 있으니까 구조화되고 체계화됐으니까 이건 신경회로 중에서 어떤 신경회로가 될까요? 전용신경회로가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뭐가 묻어 있나요?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이 이 마음이라는 우리 존재와 정체성까지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올까요? 행동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바뀐다면 뭐가 바뀐다는가요? 핵심이 전용 신경회로가 바뀐다. 행동이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행동을 바꾸면 뭐가 바뀔까요? 그러면 우리 행동이 반복되면 또 뭐가 되나요?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가 그걸 버릇이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습관이죠. 습관을 뭐라고 한다? 제2의 천성, 타고난 성격을 천성이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습관은 우리가 마음이 이미 존재 정체성이 묻어가는데 이 습관은 뭐냐면 다른 말로 습관을 뭐라고 한다 했나요? 중독 상태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그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습관은 이미 중독된 거예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습관은 중독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습관도 결국은 뭐예요? 중독되고 반복됐으니까 우리의 신경회라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네. 그럼 이 습관이 굳어져서 나의 존재를 만들었다면 이 습관이 나의 무엇을 만들까요? 신념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신념이 뭔가요? 신념이 강한 믿음. 강한 믿음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강한 믿음 또는 그 믿음이 현실화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때 그것이 신념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이 신념이 너무나 중요하거든. 왜? 우리는 신념대로 말하고 신념대로 생각하고 신념대로 마음을 만들고 신념대로 행동하고 신념대로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다? 신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 신념을 갖고 있으면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삶의 결과를 얻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를 신념에서 만드는데 이 신념이 바뀌면 뭐까지 바뀌냐면 우리의 성격까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 만들어내는가?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왜?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성격이 좋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뭔가 더 대화를 이어가고 싶고 라포가 형성되고 그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만들거든. 그런데 성격이 꼬여있거나 성격이 되게 편협되거나 성격이 좀 포악하거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편할까요? 불편하거든. 그러면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에 서 주변 인간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념과 성격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만들어진다?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신념도 결국은 전형신경회로, 성격도 전형신경회로네요. 그럼 우리 운명은 결국 우리가 어떤 전형신경회로를 만들었는가 아닌가요? 답이 나오시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자고. 우리가 어떤 전형신경회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이게 다 다르다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이걸 다른 말로 세상 모형이라고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세상 모형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세상을 희망차게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나는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다시 들어와서 보죠. 아, 이 많은 요인 중에 모든 뿌리가 어디였습니까? 전형신경회로였다면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바꾼다면 예를 들어서 말을 하나만 바꾼다면 뭐가 바뀌나요? 전형신경회로가 바뀌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하나를 바꾸면 모든 게 다 바뀐다. 이걸 왜 전체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또 뭐라고 하나요? 비국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에 나머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그건 몰라요. 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부분의 전체가 들어있다. 홀로그램적이라는 거죠. 아,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홀로그램적이다. 이 마음에 이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내 말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에 행동까지도 미래의 행동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건 홀로그램이죠. 그리고 이걸 하나를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면 비국소성이고 그것이 나의 존재를 정체성을 만드는 전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관 말이에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자,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격려를 받고 존중을 받고 네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넌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넌 정말 귀여운 존재야. 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러한 행동과 습관과 신념, 성격을 만든다면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면 그걸 우리가 긍정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세계관? 긍정적인 세계관. 이때 우리 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긍정적인 세계관을 만들었던 그러한 성장 과정에서 우리 뇌는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뇌가 별명이 뭐냐 이 말이죠. 착각의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받아야 될 걸 제대로 받는다면 뇌는 착각합니다. 난 훌륭한 사람이야. 난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귀한 존재야.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긍정적 세계관이 형성되면 외부에서 웬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정서적 의미 있는 경험을 하더라도 부정적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나요? 긍정적 세계관이 됩니다. 마음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응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원래 상태로 건강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사랑과 관심과 격려, 피드백을 받는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는구나.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나 자극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이미 그 이전에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허약하게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긍정적 세계관만 형성시켜 놓는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떠한 힘든 거, 어떠한 충격을 당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다치지 않고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회복해서 언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성취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시작에 뭐가 있다? 바로 애착 형성이다.